최근 유병헌 씨 측이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의 망명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유 씨가 단순 형사범이기 때문에 망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도피 중인 유병헌 씨가 해외 망명을 시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한 익명의 인사가 국내에 있는 어떤 대사관에 유병헌 씨의 망명을 타진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병헌 씨는 단순 형사범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는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또 다른 해외 대사관에 망명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외교부를 통해 각 나라 대사관에 유 씨가 망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시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 씨의 망명을 누가 타진했는지도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 부분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심되는 사람은 있는데요. 유병헌 씨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매제가 오감열 전 체코 대사입니다. 그만큼 해외 정세에 밝은 인물이기 때문에 유병헌 씨의 해외 망명을 이 오감열 전 체코 대사가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오감열 전 대사가 직접 이 망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어떤 망명 신청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 전 대사는 유병헌 씨의 해외 사진 전시와 관련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징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병헌 씨가 망명을 시도할 만한 나라, 과연 어딜까요? 네, 워낙 유병헌 씨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도 여러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유 씨가 망명할 곳은 곳곳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곳에는 유 씨 일가가 땅도 갖고 있고 그리고 고급 아파트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혹은 오감열 전 대사가 개입을 했다면 동유럽 쪽에 이 망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유 전 회장이 이 몽골의 리조트 사업을 계획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몽골로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망명을 타진한 사람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망명을 도왔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병헌 씨를 국내에서 이 도피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망명을 돕는 것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제법상 유병헌 씨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도주범이기 때문에 이 망명을 빙자해서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이 범인 도피에 명백히 해당돼서 엄격하게 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병헌 씨가 해외 망명을 시도한 것은 일단 좌절됐는데 그렇다면 밀항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아직 완전히 좌절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유병헌 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사관을 통해서 또다시 이 망명 가능성, 타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검찰은 유병헌 씨에 대해서 수배를 한 이후로 철저하게 밀항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근까지만 해도 유병헌 씨가 해외 밀항했을 가능성은 상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장남 대균 씨도 세월호 참사 바로 사흘 뒤에 프랑스로 도주를 시도했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유 회장이 망명에 결국 실패할 경우에는 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병헌 씨 도피 과정에 누가 배후에 있는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김엄마라는 인물이 핵심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김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엄마는 구원파 내부 중에서도 이 강경파의 리더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유병헌 씨 도피의 인적, 물적 지원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신도들 금수원에 불러 모아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또 도피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유병헌 씨가 장기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엄마의 체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김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금수원 안에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 방법이 지금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결국엔 검찰이 금수원에 강제 진입을 해야 김엄마를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 재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 금수원 강제 진입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단 한 번도 금수원에 강제 진입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구원파를 설득한 끝에 겨우 금수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구원파 신도들 중에는 집에 유서를 써놓고 나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놓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구원파 신도들을 검찰이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의 표현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 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호 세력을 엄단하겠다 내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만간 금수원 강제 진입, 그러니까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수원에 강제 진입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모레쯤 예상하기도 하는데 아직 검찰에서 정확한 시점이나 이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병헌 씨 도피 기간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계속해서 유 씨가 순천 일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딱히 이 순천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확실히 순천에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 씨의 꼬리를 완전히 놓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 씨가 순천 별장에서 도주한 지가 벌써 열흘이나 됐는데 과연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순천에 그냥 그대로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유 씨의 운전기사가 수배된 차를 타고 전주까지 갔다는 건 포위망이 뚫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유 씨 추적이 장기화되면서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는 있지만 과연 조만간 검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장남 유대균 씨 자택에서 미술품을 압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일종의 재산 동결 차원에서 장남 유대균 씨의 집에서 여러 미술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검찰 수사관들이 이 대균 씨 자택에서 미술품 16점을 챙겨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 인천지검으로 이 무진동 트럭에 싣고 가져오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동양화와 서양화 등 16점이 실려 있었고요. 액자 뒷면에는 프랑스어로 작품명이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대균 씨가 수집한 미술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술품을 확보한다면 유병헌 씨 재산 동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압수한 미술품들이 대균 씨 소유인지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추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네, 유병헌 씨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수고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권중기 기자였습니다.